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예,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이 자리를 지키는 이반장 이종익입니다. 그래요. 이야, 진짜 이 벚꽃, 그죠? 예, 벚꽃. 일본 말로 흔히, 예, 사쿠라. 예, 그죠? 우리 할머님들이 참 사쿠라를 좋아하세요. 예, 이 그림 맞추기 하실, 워낙 많이 하시니까 사쿠라. 아, 근데 이 벚꽃이 워낙, 보면 벚꽃은 참 필 때는 아름다운데, 비 한 번 오면 그냥, 그죠? 예, 그냥 다 지고, 그 다음, 그런데, 지금 여의도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봤더니, 와, 비가 와서 그런지 이제 벚꽃이 이제 진짜 다 졌더라고요. 어차피 진짜 꽃은 피고 지고, 그죠? 예. 제가 항상 뭐 방송 때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을 이상 갈 수 없다. 마냥 갈 것 같은데, 그죠? 화무시비롱이라고. 그러니까 벚꽃도 필 때는 계속 아름답고 곧 그럴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아무리 꽃이 붉어도 열을 못 가듯이 어떤 시장이나 어떤 업종이나 어떤 이런 상황도 여러분이 볼 땐 한두 끝도 없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한두 끝도 없이 좋은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두 끝도 없이 좋을 거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가 실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였어요. 그죠? 시장은 항상 그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즘 들어와서 그런 얘기하고 오늘도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요. 그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오히려 너무 어디에 그쪽에 와 이거 끝내준대. 야 이거 끝내주네. 지금 계속 오르겠네. 그때가 보면 항상 제일 조심할 때였어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무료 문자도 지금 받고 있고요. 뽑힌 분들 중에 저하고 상담해서 2분 그리고 무료 문자 중에 1분 온누리 상품권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셔서 상품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저번 주 당첨자 문자는 6878님 전화 쪽은 사마나파라님 4637님 세 분 되셨네요.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많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전화 주세요. 그리고 그래요. 나중에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해볼게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천안 사는 신명섭입니다. 천안의 신 선생님? 예, 네. 그래요. 천안 신 선생님 연세가? 59. 주식 경력은요? 한 15년? 어이구, 되게 오래되셨네? 15년, 20년 되는 것 같아요. 와우, 15년에서 20년? 네. 야우, 돈 많이 버셨어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되게 오래 한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나뉘어, 오히려. 까먹었든 벌든 확실해 되시 방향이. 그래요. 네. 우리 천안의 신 선생님 15년에서 20년을 하셨는데 주식 가지고 손실이 제법 좀 되시나 봐요. 그럼 분명히 네. 아마 종목 선정이나 아마 어떤 이런 비중이나 이런 거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노출이 될 거라고 봐요. 일단은 좋아요. 어떤 종목들 얼마에 갖고 계신가 한번 비중 한번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첫 번째, 한전 KPS. 한전 KPS 매수가 얼마? 7만원. 비중은요? 25%. 예. 아모레치. 예. 14만 9천원. 예. 25%. 예. 이즈스킨. 예. 5만원. 예. 25%. 예. 대우조선. 예. 8,900원에 25%. 오히려 방향이 딱 잡힐 것 같거든요.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네. 오히려 확실하게 문제점이 보이실 것 같아. 지금 대충 잠깐만요. 보는데 네.
근데 전부 다 공통점으로 25%, 25%, 25%예요. 그죠? 예. 그래요.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거래 정지고, 환전 KPS는 7만원. 그래요. 아모레지가 149,000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한전 KPS. 한전 KPS요? 한전 KPS에서 어떤 부분이? 국영기업인데, 이게, 전에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요즘은 움직이질 않더라고 보니까요. 전에 원래 배당도 많이 주고 했었는데, 이 배당도 줄고. 예, 그래요. 일단은 종목을 25%, 25%, 25%씩으로 4개를 잡으셨어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종목을 4개로 잡을 때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이 종목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심하게, 굉장히 심하게 손실인 상황도 아니고, 예. 보면은 뭐, 잡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맞나요? 거의 1년 정도 샀어요. 1년 정도씩. 그런데 이렇게 이 종목들로 선정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5%로 4개로. 전에는 몰빵을 했는데, 예. 몰빵하니까 안 되었더라고 보니까요. 아, 맞아요. 일단 그거는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신 선생님. 왜냐하면 몰빵은 절대 안 되는 게 몰빵이에요. 특히나 말씀하셨듯이 이거 몰빵하니까 안 되겠던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안 될 때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가 있어도 자기가 시속 300km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달려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큰 경주 도로에 나가도 300km 밟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돼? 죽죠. 어디 들이받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100km밖에 컨트롤이 안 되면 10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종목 4개로 그래서 분산을 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종목 4종목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종목 4종목이 저는 다 마음에 안 들거든. 예.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종목 4종목을 선정했던 기준이 뭘까,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요 4종목 전에는 포스코, 네. 한샘, 네. 네이버, 그런 거요? 그런 거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혹시 죄송한데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셨나요? 전에? 그렇죠. 그러시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번엔 주가가 그나마 좀 내려왔다고 생각하실 때 하셨구나. 예. 그래요. 일단 저는 먼저 이 포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점수를 드리자면 저는 이 점수를 되게 낮게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시장을 읽어내는 포트가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화장품에 관련된 주식이 2개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단점이 제가. 예, 근데 화장품에 관련된 주식이 2개나, 아마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화장품에 관련된 주식들 많이들 아직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주식은 맞든 틀리건 간에 자꾸 투자라는 걸 하시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먼저 요거는 지금 우리 신 선생님 시간을 빌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교육식 드리고 싶은 걸 얘기할게요. 내가 동양화를 그릴 건지 서양화를 그릴 건지 먼저 그거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는 정통 그림을 그릴 건지 아니면 나는 만화를 그릴 건지 정확히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물론 둘 다 펜을 들고 그릴 수가 있어요. 붓을 들고 그릴 수가 있어요. 만화도 붓 갖고도 그릴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붓을 들고 획을 하나 걷다 그래서 이 획 나가는 대로 어떻게 해봐야지. 만화를 그리는 사람과 정물화를 그리는 사람이 그게 말이 돼요? 신 선생님? 네. 말 안 되죠. 그렇죠. 만화를 그릴 사람은 처음부터 만화로 시작을 해야 돼요. 스케치니 뭐 여러 가지를. 정물화 그릴 사람은 정물화로 나가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참 굉장히 답답한 게 있어요. 뭐냐? 매매를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 이걸 먼저 자기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서 전부 매매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워렌 버핏이
여러분들 워렌 버핏 지금 살아있는 지구계에서 제일 주식을 잘하는 데는 워렌 버핏이 무슨 뭐 21선, 61선 뭐 지지 저항 이거 보고 주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워렌 버핏하고 직접 통화는 안 해봤지만 워렌 버핏의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했던 투자의 성과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사람이 차트 보고 주식했습니까? 저는 그거는 전혀 아닌라고 보이거든요. 결국 그 사람은 투자를 했어요. 잘 보세요. 워렌 버핏 앞에 붙는 이름이 뭐예요? 투자의 규제예요? 매매의 규제예요? 투자의 규제라고 하죠. 매매의 규제가 아니에요. 투자의 규제라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주식하시는데 다 매매를 하세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말은 뭔지 아세요? 저는 투자를 합니다 라고 거짓말들을 하세요. 우리 죄송한데 이 얘기 한번 또 욕먹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들의 99%가 다 거짓말쟁이세요. 왜? 매매를 하시면서 저는 투자를 해요 라고 거짓말을 하세요. 매매가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매매도 뭐 해가지고 뭐 성공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매매를 하는지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하자는 거야. 이거 가지고 돈을 못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투자를 하는데 진짜 투자를 하는데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좋아요. 돈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를 해서 못 벌면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는 좀 분명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안목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틀려요. 투자로 돈 벌 수 있고 못 벌 수 있어요. 그건 나중 문제고 내가 투자를 하는지 매매를 하는지 이게 먼저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남자라서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 그럼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대를 가야 되는 거잖아. 여자들한테 국방의 의무를 안 지잖아. 예를 들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정체성부터 분명히 하라 그러잖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거는 너무너무 실전에서 너무 많이 보고 상담할 때마다 너무 많이 봐요. 매매를 하시면서 저는 투자를 해요. 그래서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싶어요. 아니 매매로 하는데 차라리 전 매매로 큰 돈을 벌고 싶어요. 좋아요. 그건 말 되죠. 왜? 매매로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매매자입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매매를 하면서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포트나 종목 선정하는 거나 이 종목에 대해서 아는 거나 전부 매매야.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저희 방송은 저는 투자를 여러분들 원하고 투자 쪽으로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은 제 방송 보면 완전히 속된 말로 완전히 잼뱅이 방송이죠. 우리나라 대부분 방송 지금도 채널 틀면 지금도 하는 방송 대부분 다 매매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방송으로는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그분들. 저 인정할게요. 훨씬 훌륭합니다. 예, 매매로는. 왜? 전 매매 잘 못해요. 매매 몰라요. 차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자기에 맞는 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방송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다 투자 성향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봤을 때 지금 화장품 주식이 제가 2개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했을 텐데 화장품 주식이 2개 있는 분은 죄송한데 우리 신 선생님의 포트는 투자하는 포트가 아니에요. 왜? 화장품 회사들 특히나 옛날에 좋았으니까 옛날에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거의가. 솔직히 지금 그러지 않나요? 전에 중국 관련해가지고 막 무조건 과거에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주가가 한번 좋았으니까 뭐 반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시지 않으셨나요? 사신 이유가 화장품을 2개나 사신 이유가 뭐예요? 죄송한데. 나도 전에 샀으니까. 예? 사드 터지기 전에. 사드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에 그 화장품 주식들이 좋았으니까 한번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들은 화장품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근데 화장품이 잘 생각해보면 화장품이 그 경쟁 시장일까요? 독점 시장일까요? 경쟁이죠. 여자들이 화장품 맞아요. 많이 써요. 그런데 어머 나 이 화장품 이외에 절대 안 써 하는 고객의 충성도가 높은 품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 화장품이 더 싸고 좋은가 봐 하고 훌쩍 뛰어넘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화장품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걸 고객의 충성도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화장품은 고객의 충성도가 굉장히 낮은 업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화장품을 쓰는 고객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구장창 이 화장품을 써준다. 그게 굉장히 낮은 업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화장품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리고 고객의 충성도도 낮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굉장한 레드오션이에요.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는 시장이에요. 실은 중국 관련으로 주가가 저렇게 전에 올라갔던 게 비이성적이었어요. 전 지금도 화장품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진입장벽이 낮아. 고객의 충성도도 낮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회사 주가가 쭉쭉 올라가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어마어마한 화장품에 대단히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좋은 화장품 품질로 막 다 이겨내고 그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화장품 회사 올라갔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중국이 한류를 이거예요. 중국이 한류를 이걸로 팔아먹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팔아먹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화장품이라는 업종 자체를 솔직히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과거부터도 그렇고. 왜? 적당한 주가에서는 글쎄 뭐 조금 올라가고 이러는 게 말이 되지만 중국 한류 이거 팔아먹어서 올라가는 거는 그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게 저는 화장품 회사라고 전혀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를 2개나 샀다? 전 솔직히 말해서 사드 터지기 전부터도 뭐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를 안 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정 KPS 아까 물어보셨는데 한정 KPS 같은 경우에 이거 이렇게 되는데 왜 지금 안 올라가나요? 한정 KPS 지금 주봉을 보더라도 잘 보시면 주봉이 이제 쭉 그러니까 이게 까만 게 30주 이평선인데 쭉 올라가다가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멈추긴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정 KPS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건 주봉이거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한정 KPS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락이 쭉쭉 나오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대충 자리 잡으면서 좀씩 반등은 있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왜? 한정 KPS가 이 정도까지 올라갈 만큼의 매력은 저는 솔직히 별로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만큼 올라가고 나서 이제 저는 거품이 빠지는 거였지 한정 KPS는 한전이라는 너무너무 확실한 아주 매출처를 두고 있잖아요. 한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전이 망할 회사입니까? 안 망하겠죠. 한전이 안 망하면요. 한전 KPS도 안 망해요. 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공모함이 이렇게 요번에 우리나라에 핵항공모함 들어왔잖아요. 그죠? 미국에 핵항모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항공모함이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항공모함 한 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옆에 뭐 순양함인이 이렇게 해서 보조하는 배들이 반드시 붙게 돼 있어요. 항공모함 혼자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그 뭐 항공모함이 떠다니는 뭐 작전 이렇게 해서 혼자 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항상 항공모함은 혼자가 아니라 이런 옆에 보조해주는 애들이 있을 때 위력이 확 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괜찮으면 얘네들도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마찬가지로 한전이 괜찮으면 한전 KPS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망하지 않는 회사예요. 근데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전 KPS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전 KPS는 망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이 정도의 거품은 이제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도 갖고 주봉상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투자로 봤을 땐 한전 KPS는 지금 별로 그다지 매력이 없다. 왜? 발전성비업체 뭐 원전 이야기 나왔잖아요. 요번에 원전 이야기 나왔는데 그거에 의해서 혹시 혜택을 볼 수 있을까라고 저는 약간 지금 지켜는 보고 있어요. 혹시 이번에 원전 이야기 나온 거 뉴스 보셨나요? 신 선생님? 예. 원전 이번에 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원전 얘기 이번에 하나 나온 거 있잖아요. 기사들도 계속. 없앤다고 뭐 보수를 하냐 그처럼 뭐 없애냐 오래된 원전들. 예, 오래된 원전들 그 금간 거 뭐 부식 뭐 철 부식되고 뭐 그거 얘기 나왔죠. 예. 이번에. 그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원전들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뭐 3단계가 4단계로 그 원전이 막혀 있다며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뭐 4단계인가? 몇 단계짜리 거기가 지금 뭐 부식되고 뭐 해봤더니 그거라며요. 그리고 참 깜짝 놀랄 게
유관 검사라며요, 거의 다 지금까지. 세상에. 그걸 유관 검사로 하고 있었으니. 어찌됐건 간에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원전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원전은 터지면 이거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원전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관리가 더 심해지는데 지금 원전에 그런 문제가 이번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나 어떤 점검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이 이제 더 강화될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땐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전 KPS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한전 KPS가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 거는 매력은 있어요. 그 매력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전에같이 저렇게 쭉쭉 뻗을 수 있는 주가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현재 7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굳이 여기서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예, 갖고 계시면은 결국 나중에 이게 시간이 뭐 조금 걸릴지 많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한전 KPS가 여기 갭이 보이실 거예요. 요 갭을 나중에 이게 한 9만 원 갭이거든요. 9만 원 근처? 네. 9만 원 근처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올라올 거예요. 뭐 이게 1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저는 솔직히 그건 모르겠어요. 전 시간표는 몰라요. 그런데 이 갭은 회사가 이상이 없는 이상은 이 갭은 나중에 메꿔요. 그래서 6개월에 메낄지 1년에 메꿀지 2년에 메꿀지 그건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메꾸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전 KPS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잘 참고해서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네. 저 갭을까지를 봐야 되나? 아예 그냥 보지 말고 이거 시간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바꿔야 되나? 이제 그거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네네. 문제될 건 없다.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치스킨하고 아모레지인데 이치스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만 원 25%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근처인데 일단 이치스킨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 전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매력이 그다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거는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했으면 좋겠고 아모레지도 마찬가지로 아모레지도 15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신규 상장에서 좋은 패턴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다시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켜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얘는 그냥 혹시라도 반등을 하게 되면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좋지 가져가시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네네. 손절은 제가 봤을 때 9만 원 깨지면 얘는 좀 고생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은 9만 원 정도로 드리는데 손절은 솔직히 그렇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은 뭐 지금 정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얘는 뭐 코멘트를 할 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선생님 종목 일단 몰빵하는 거를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을 더 집중하는 게 자신이 없어서 분산시킨 건 좋아요. 그건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가 자신이 없을 때 빨리 인정을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건 좋은데 일단 종목 선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의 깊이가 있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이런 거 그래도 15년에서 20년 내공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지적한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스스로 답을 찾으실 수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틀려지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발전적인 거니까. 그래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주시기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코너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 만나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오늘은 저번 주에, 얘기했던 대로 제가 의정부를 갑니다. 또 의정부도 한 6개월? 거의 한 6개월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의정부 신한대학교 배달관 1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1시부터입니다. 시간을 잘 보시기 바라요. 오후 1시부터인데요. 뭐 제가 저번 주 강남에도, 너무 많이 오셔서 굉장히 감사드려요. 근데, 이 대선과 관련돼서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셔서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아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여러분 못 보신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터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풀어서
아마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못 들으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날씨도 좋겠다. 잘 오시기 바라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 22일 오후 1시 역시 인천 남동구에 되게 오랜만에 가요. 인천 상공회에서 인천 상공회에서 1층 대강당에서 역시 오후 1시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뽑히시면 전화 저하고 같이 하면서 두 분은 상품도 받아가니까요. 궁금한 거 마구마구 물어보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누구세요? 저 경북 구미에 삽니다. 구미에 사시는 성함이? 이은선. 이은선님, 연세가? 네. 40대 후반요. 주식 경력은? 한 7년 됐어요. 7년이요? 그래, 은선님. 오늘은 주식 하신 지가 좀 그래도 꽤 되신 분들이 계속 통화가 되네. 그래요. 7년. 좋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종건당 종근당이요? 매수가 얼마요? 11만 5,500원에 20%요. 네. 그리고 농심 네. 34만 500원에 20%. 예. 네, 두 개 갖고 있어요. 종근당하고 농심이요? 예. 7년 되셨다 그랬죠? 매수가 네. 11만 5천 20%.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집안의 가구나 이런 것들을 예. 이렇게 막 되게 바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치 변경 같은 거 하면서 막 기분 전환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은서님은 이렇게 가구 같은 거 뭐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좀 도전적으로 막 이렇게 집에 변화 주거나 그런 거를 잘 안 하시죠? 저 안 해요. 잘 안 해요. 기가 막히게 알죠? 네. 제가 왜냐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네.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알 수 있냐면, 저는 오랫동안 상담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충 주식하신 거나 주식 연도나 나이, 이런 거에, 그리고 주식 종목을 선정하고 뭐 비중 이런 걸 보면 그분 성격이나 그분의 어느 정도가 쭉 나와요. 네. 근데 보니까 안전이나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모험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제가 처음에 좀 이렇게 모험적으로 하다가 돈을 좀 많이 잃어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좀 안정적이고 맞아요. 좀 제가 대형주로 이렇게 컷닥을 잘 안 해요. 그래요. 7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갔을 확률이 커요. 네, 그래서 대형주만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좀 이렇게 해가 먹고 나오고 요즘 좀 계속 1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은 좀 났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뭔가 이상하셔서 전화를 하신 거죠. 이제 제약주를 사야 된다고 저번에 방송에서 한 번씩 얘기하시고 또 요즘 전문가들이 제약주 얘기도 나오고 저도 이제 제약주를 좀 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게 종건당인데 좀 종건당의 바닥에서 다른 것보다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아까 얘기하셨듯이 투자식으로 좀 갖고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또 이러다가 또 매매로 이렇게 뭐 조금 먹고 한 10% 먹고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 반장님 투자에 대한 그걸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다행히 방송에서 이제는 또 제약주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전 전혀 안 봐서 몰라요. 예, 요즘 좀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좀 제발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간다는 얘기 좀 안 하고 빠졌을 때 더 빠진다는 얘기들 좀 안 해야면 전 그러면 고맙겠어요. 뭐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든 안 비슷하든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발 그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딱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빠지면 더 빠진다. 갑자기들. 어쨌거나 제약주 저는 뭐 생각에 대해서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뭐 항상 뭐 비겁하게 뭐 올라갔다 때 말 바꾸고 빠졌다고 말 바꾸진 않잖아요. 예, 맞아요. 아주 거의 우리나라에서 방송하는 놈 중에 유일무이할 만큼 그냥 아주 무식하게 하잖아요. 근데 전 제약주에 대한 생각이 지금도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아니, 1, 2개월 만에 어떻게 갑자기 바뀝니까? 무슨 뭐 어마어마한 뭐 악재나 뭐가 제약업계에 터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전 바뀐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전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하실 거냐, 아까도 매매를 하실 건데 지금 보니까 투자를 하시고 싶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 네. 내용들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솔직히 그래요. 뭐 이게 애매하게 무슨 뭐 저항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조정 받으면서 올라오다가 뭐 1차 저항이 있고 2차 저항선도 있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펀더멘탈이나 이 업종의 진짜 변화를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름대로의 매력은 있어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R&D에 대해서 R&D는 어때요? R&D 투자나 이런 거 조금 해요. 이제 R&D 투자도 제법 많이 해요.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좀 제법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예, 이제 종근당이라는 회사 자체가 나름대로의 이 회사가 은근히 괜찮은 약들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종근당은 대형 제약사에 들어가요. 알고 계세요? 네. 예, 그런 대형 제약사, 워낙 그 대형 제약사들은 이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셉니다. 그래서 쉽게 이 중형 제약사가 대형 제약사로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그런데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올라온 회사예요. 그래서 다른 제약사들보다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의 경쟁력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지금 신약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지금 뭐 몇 개 걸려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부분도 아직 그대로 다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에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게 언제들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추총나트가 나오나요? 한 말에? 지금, 아니요. 지금 제가 제약주들을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어요라고 하는 이유가 내년, 네. 후년에 의외로 지금 임상에 들어간 애들의 결과들 나오는 애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 시점과 비슷하게 물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지금 비중이 20% 정도 되는데 11만 5천인데 얘를 투자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네. 거기에는 동감해요. 네. 근데 이게 무조건 안정적인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거는 수익은 좀 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솔직히 너무 안정적이다라고까지 보기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애는 전혀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위험한 애는 아니고 지금 주가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방송 오늘 처음 할 때 화무 11억 얘기하고 벚꽃 얘기했죠? 혹시 보셨어요? 네. 예.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발 흥분하지 말자라는 거야, 나는. 무슨 말이냐면 제 말은 이거야. 종근당이 이럴 정도의 회사는 전 아니라는 거지. 종근당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대부분 매매하시는 분들 언제 들어가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럴 때 들어가. 이렇게 조정 나와. 또 올라가. 어유 좋아. 그래요. 그럴 확률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주식은 그래요. 그런데 주식은요, 여러분들 결국 확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뭐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60하고 40 중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60하고 40 중에 지금 그래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전 재산을 걸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은서님. 그런데 요쪽 길하고 요쪽 길하고 두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요쪽 길로 가면은 내가 재산을 지킬 확률이 60%. 요쪽 길로 가면 A라는 길로 가면 그러니까 재산을 지킬 확률이 60%. B라는 길로 가면 재산을 지킬 확률이 40%. 그러면 두 개 중에 한 개 무조건 택해야 돼. 그럼 은서님은 A라는 길과 B라는 길 중에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아무래도 A라는 길로 가겠죠. 왜 A라는 길로 가요? 40이라는 B라는 확률도 있는데 왜 그럴까? 아니, 재산 지킬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게 두 개 중에 한 개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랬는데 B라는 확률로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또 다시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는데 60과 40의 확률이야. 그러면 그때는 나 B라는 확률이 옛날에 40이 맞았으니까 나 요번에 또 40, 요번엔 40으로 갈래.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또 다시 60을 택하시겠어요? 저는 또다시 60을 택할게요. 정상적이면 그러지 않나요? 확률을 높은 쪽을 계속 택하지 네. 않나요? 예, 확률을 보는 거. 확률은 말 그대로 확률이잖아요. 왜? 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예, 예.
요행수로 제가 제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걸로 들어가서 한 번씩 먹은 분들이 보면 아 주식은 야 급등주야 뭐 투자야 이런 분들 맞아요. 어쩌다 그러니까 어쩌다 20, 30 확률이 맞아요. 20, 30도 확률은 확률이에요. 제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20, 30은 말 그대로 20, 30이지 70, 80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신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점쟁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100은 몰라요. 100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100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10만이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70, 80, 60 확률이 높은 쪽을 택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확률이 낮은 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확률이 낮은 쪽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 높은 쪽으로 해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무지무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식에 있어서, 우리 개인 여러분들 주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항상 이런 거야. 얘가 이런 식으로 단계에 올라갔어. 그럼 이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지 마세요. 왜? 이거는 거품이라고 보여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쉽게 말하면 70에서 80이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20년 시장 쭉 봤을 때 70에서 80의 확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20의 확률을 말씀드릴까요? 그럼 뭐야? 그럼 그게 바로 궤변이야. 그게 궤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궤변을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막 좋아해요. 엄청난 무슨 엄청난 무슨 엘도라도를 발견했듯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송하는 사람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볼 때 항상 조심해서 보시라는 이유가 그런 거야. 뭐냐? 정상적인 걸 얘기하는 걸 자꾸 우리가 하고 투자를 계속 가려고 해야지 20, 30이 어쩌다 맞으면 와 그래 20, 30 맞잖아 봐. 20, 30 맞을 수 있을 때니까 걔도 확률이야. 근데 확률이라는 게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은 확률을 못 하시는 분 주식을 하실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에서 면접 뽑고 그럴 때 그 수학관이 뭐 이런 쪽 애들 많이 뽑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확률 때문이에요. 확률의 계산. 그래서 확률 높은 쪽을 걔네들은 정확히 확률을 계산해내요. 그래서 확률 높은 쪽에 배팅을 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100%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확률 적은 쪽에 맞을 때도 그렇지만 확률 높은 쪽을 계속 찾아가야지 결국은 성공을 해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서 한 거고 제가 종근당 얘기하다가 얘기했지만 무슨 소리냐. 종근당 이럴 때 거품이 끼었을 때가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주식은 그래요. 이렇게 단계 급등하고 뭐 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때 와 하는데 그때가 아니라고.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 첫머리에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와 하고 이거 가는 애들 그 종목이나 뭐 제가 어떤 종목이랑 얘기 안 하겠어요? 뭐 와 하면 야 그 종목 계속 더 가겠지? 보십시오. 계속 더 가나 안 가나. 예, 보세요. 계속 더 갈지 안 갈지 한번 보십시오. 저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계속 더 가는 종목 한 종목도 못 봤습니다. 이제 거품이 빠지고 항상 이랬을 때 이게 이제 냉정하게 지 적정 주가가 어떻게 되고 이제부터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약주 나름대로 관심 가질만 해요. 그리고 종근당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매력 있어요. 왜? 거품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이 주가에서 25% 비중, 20% 비중이라면 저는 충분히 홀딩하고 가도 된다고 봐요. 어떻게 질문에 답이 다 되셨나요? 아, 네. 공부도 되면서? 그런데 비중 늘리는 건 안 되죠? 비중 늘리는 건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 때는 아니고 농심 같은 경우에도 20%인데 34만 원인데 이거 같은 건 솔직히 제가 지금 봤을 때 종근당은 쉽게 말하면 수익을 내기 위한 종목 선정이라면 농심 같은 경우에 뒤에서 지켜주는 우리가 축구할 때 전부 다 공격하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수비도 든든해야죠. 지켜주는 네. 사람이 있어야죠. 네. 바로 농심을 수비수의 종목으로 뽑은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아요. 정확하죠. 그래요. 잘하셨어요. 종목 선정은. 왜냐? 자기가 자신이 없을 때는 자기가 그러니까 전부 공격해야 될 때 말로 전부 공격했을 때는 어때요? 반드시 마지막에 우리 그 농구나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 1대 0이야. 그럼 어차피 우리 토너먼트야. 그럼 여기서 지면 떨어져. 그러면 어때요? 맨 마지막에 막 1분, 2분 남겨놓고 뭐 코너킥 같은 거 하면은 골키퍼까지 다 나가서 공격하는 거 보시죠, 가끔. 예, 맞아요. 그거 왜 그래? 2골로 지나 1골로 지나 3골로 지나 지는 거 마찬가지야. 예. 그때는 어떻게 돼? 골키퍼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골대.
없어요. 그럼 당연히 공격해야죠. 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친 듯이 해서 공격해서 뽑아야 돼.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바로 주식할 때 여러분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공격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냉정히 봤을 때 그런 실력이 내가 안 돼. 그러면 반드시 수비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칭찬하는 거는 은서님 그거예요. 은서님이 그거를 어떤 자기가 확실히 이 7년이라는 주식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절대 어느 한쪽에 눈 확 팔려가지고 그거를 안 하시고 계세요. 네. 그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종목이 뭐 어떻게 되고 그것도 안 논할게요. 이 어떤 종목 선정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알고 제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떻게 뭐 이게 올라갈 겁니다. 이거 뭐 그렇게 떨어질 일도 제가 봤을 때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스스로의 종목 포트에서는 저는 은서님 종목 포트는 괜찮게 봐요. 네. 어떻게 답 됐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뭐 종목이 뭐가 어떻고 이런 거보다 진짜 맞춤이죠. 맞춤형이죠. 딱 은서님한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네. 네. 그래요.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봤을 때 열심히 계속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하면은 아마 굉장히 더 나은 발전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더 보시면서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여러분들 항상 전화 많이 주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열심히 제가 아는 거 공부시키면서 하려는 이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마웠던 게 여러분들, 저는 뭐 솔직히 제가 무슨 뭐 찾아가는 강연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뭐 딴 데서 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제 방송할 때 잠깐 한두 번씩 나가는 게 단데, 그런데 저번 주 강남 강의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검 사무실 굉장히 그 인터뷰가 큰 데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득 메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뭐야 이게 뭐 광고도 안 나오고 생전 뭐 재방송에서만 이렇게 잠깐 하고 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냐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내용들이 어떤 거고, 전 물론 틀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 다 인정하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말하는 프로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투자라는 거를 원하시는,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방송이 매매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볼 거 많잖아요. 근데 정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맞춤 방송은 우리나라에는 저는 지금까지도 거의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계속 하려는 거고, 이런 걸 좀 많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그래요. 매월 마지막 주에 요즘 왜 이제 특별 그 코너 없어져요. 없어서 좀 심심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 다시 그게 부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코너가 생길 거예요. 제가 미리 요렇게만 예고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코너가 생길 겁니다. 기대 많이 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투자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코너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보시면서 잘 쫓아오세요. 좋아요. 02786-102-1023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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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전화를 끊으셔버렸네. 네, 그래요. 아까도, 전화에 잠깐 다시 연결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 이제 그 새로운 코너가 생기는데요. 그 코너 아마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대충 뭐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눈치는 벌써 슬슬 채실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오랜만에 아마 되게 반가운, 달덩이 같은 얼굴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고요. 좋아요! 다음, 전화 됐나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왜 전화를 끊고 그래요? 놀랬잖아. 끊겼습니다. 끊겼어요. 난 또 내 네. 목소리 듣고, 그런 거 있잖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돌아가지고, 코이 같은 데서. 그래, 어디서 네. 누구세요? 부산에요. 부산의 성함이? 예, 신이 아빠라고 하시죠. 김아빠? 신이 아빠.
신이 아빠? 진이. 비니? 예, 진. 진이 아빠? 네네. 진이가 딸이죠? 네, 딸입니다. 우리 진이 아빠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0입니다. 40. 네네. 주식 경력은?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네. 진이는 몇 살이에요? 진이 이제 1살. 1살? 네. 그러면 1살이면 개월수로 얘기하는 게 빠르겠다. 몇 개월? 14개월요. 14개월? 네. 이야. 그럼 막 걸어다니면서 지금 슬슬 이제 좀씩 이쁜 짓 막 하고 이럴 때잖아요. 예, 그렇죠. 아주 그냥 제일 즐거우시겠다, 지금이. 그지? 예, 맞습니다. 이렇게 즐거운데 주식만 잘 되면 더 좋겠고. 그렇죠. 좋은 것도 많이 사주고. 그죠? 아유, 그래요. 아빠 마음, 알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진이 아빠는, 우리 지니스 파더, 예. 네. 네, 지니스 파더. 지니스 파더는 어떤, 예, 포트폴리오. 네. 지금은 두 종목 갖고 있는데요. 예. 동국제강 12,900원에 30%요. 예. 그다음 시노펙스 예. 1,850원에 30%. 예. 두 종목이 한번 네. 볼게요. 잠깐만요. 맛있는 거를 사줄 수가 있나, 없나 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 맛있는 거 못 사줘. 일단 결론. 이렇게 하면 맛있는 거 못 사줘. 안 돼. 일단은 바꿉시다. 이게 먼저. 왜냐하면, 네. 우리, 진이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 네. 좋은 걸 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일단은 지금 동국제강이 좀 궁금해요. 동국제강 어떤 부분? 사실 이걸 제가 손절을 하려다가 12,000원쯤에서 네. 하려다가 이제 제 생각에는 동국제강이 영업이익도 이제 좀 계속 개선되고 있고 뭐 브라질 제철소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해서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뭐 미국 반덤핑 관세하고 또 뭐 철광석 원자재 뭐 올라가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안 좋은 이제 것들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오래 갖고 가면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철강주에 대해서들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제가 철강주 전체적으로 철강주 그러면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동국제강의 지금 월봉인데 요번에 네. 철강주들이 왜 주가가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철강 그 가격 자체가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제가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철강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날까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제 인프라 쪽,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한다 하면은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그 생각이 뭐 틀렸다면은 어쩔 수 없죠. 요번에 철강주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그죠? 네네네. 근데 참 웃긴 게 있어요. 뭐 그전부터 약간은 움직였지만 트럼프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되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또 그랬던 게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 철강주가 왜 좋습니까? 난 그게 더 웃겨요. 트럼프가 철저하게 고립주의, 미국만 잘 먹고 잘 살자주의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철을 생산을 못하면은 상관이 없어. 네. 그런데 미국이 세계적인 미국도 제철 국가예요? 알고 계시죠? 네네네네.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좋은 일을 시켜줄까요? 저는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철강주를 그러니까 철강주 뭐였나 하면 제가 왜 이 월봉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대형주는 뭐가 있다 그래요? 빠져도. 그 무게값을 한다? 예, 뼈값 한다 그랬죠. 예. 대형주는 뼈값을 한다고 제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게 네. 대형주의 어떻게 보면 보험 같은 안정장치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네네. 근데 그거는 뼈값을 하러 올라오는 게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피둥피둥 살이 쪄서 무게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동국제강은 쉽게 말해서 빠져도 너무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그랬어요. 빠져도 너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뼈값하러 올라오는 거지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뭐, 지금 그래요. 4차 산업혁명에 꿍꽝꿍꽝 뭐, 건물 짓고 그게 4차 산업이에요?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지금 대선 주자들도 다 같이 떠들고 있지만 4차 산업 중에 뭐예요? 더 쉽게 얘기합시다. 요즘 대선 토론 TV에 나오죠? 네. 우리나라 유일 정책하겠습니다 하는 후보 있었어요? 아니요. 공사 미친 듯이 지을게요. 우리나라 땅 미친 듯이 팔게요. 그거 정책으로 내세운 사람 있어요? 없지요. 다들 뭐예요? 4차 산업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4차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뭐, 사물 인터넷, 뭐, 5G,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건물 뚱땅뚱땅 막 이런 거 지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수요처가 어디냐고. 철강에 어마어마한 수요처가 어디에 지금 도사리고 있느냐고. 나는 그걸 모르겠다는 거야. 중국이 미쳤다고 우리나라 거 철 갖다 씁니까? 지네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철 많이 생산하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짓겠다 뭐 1대1로 하고 중국이 짓겠다 하지만 걔네들이 우리한테 프리미엄을 안 준다고 이제.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 철강들이 잘 팔려야 되는 이유가 수요차가 어디냐고. 난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번에 맞아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철에 대해서 막 관세 때리고 하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나라한테 왜 걔네가 좋게 해주냐고. 왜 지네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를 배불리하게 해주냐고.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데. 트럼프 4년 동안에는요, 그거 아예 바라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트럼프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면 다른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는데,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게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기본이 뼛속까지 뭐예요? 사업가, 속된 말로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 때문에 딴 사람이 돈 버는 거잖아. 아니에요? 자기 벌 수 있는데 딴 사람이 버는 거 장사꾼이 제일 싫어하지 않나요? 그게 속성 아닌가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트럼프는 뼛속까지 장사꾼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이 뭐 잘 된다? 미국 잘 되는 게 우리하고 뭐 그렇게 크게 그런데 지금 다른 대통령일 때는 틀리는데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우리나라에 뭐 엄청나게 뭐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나라에 뭐가 좋을 거 있죠? 그럼 걔는 계속 관세 때릴 거예요. 그 이상으로 뽑아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철강이 어디다가 뭐 팔 수 있는데 중국이 자기네 나라도 지금 철강 회사들 많아가지고 정리했는데 1대1로 그거 자기네 철강 갖다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맞아요. 제철이니 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동국제강이 아까 브라질 제철소 드디어 뭐 발레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는 뭐냐면 단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생산비를 떨어뜨려서 약간의 수익 차이를 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네네. 우리가 제품을 팔 때 여러분들 제품의 최종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진짜 큰 업체들은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영업이익을 오피마진이라 그래요. 그건 알고 계세요 혹시? 진희 아버님? 예. 영업이익이라는 거 아세요? 네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회사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안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나요.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나쁘다고는 말씀하지 않는데 네. 매출이 늘지 않는데 제가 지금 잘 보세요. 매출이 늘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린지 아세요?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이거는 다시 말해서 곧 뭐가 될 거라는 소리예요. 곧 천장에 닿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맞나요? 그렇지 않나요? 네네네. 하나는 수평선이야. 하나는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겠죠. 최후에는 만나게 되죠. 네. 그러면 이 소리는 제가 왜 이 소리를 드리느냐?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느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계속 수요가 는다는 소리잖아. 이해가 되세요? 매출이 늘지 않는다는 소리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안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수요는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건 한계가 있겠죠. 바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바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날 때 그게 다행인 건데 영업이익 일단 늘어나는 건 좋아요.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지금 외국인 경제학자들이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불황형 흑자라는 게 바로 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장사는 안 돼. 별로 별 볼 일 없어. 근데 비용 줄이고 뭐 한일화해서 이익은 늘어나. 불황형 흑자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곧 한계점을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당장은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지. 그런데 니네가 어디까지 늘 수 있나 보자. 그 다음은 뭐야? 더 이상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매출이 맞고 그 다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바로 세계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당장 뭐 우리나라 뭐 뉴스에 보면 뭐 흑자가 는다, 뭐가 는다 막 좋은 얘기 하죠, 매스컴에서. 그런데 왜 외국인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얘기 나오면 한국형 이거 지금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 건데? 바로 이거예요. 니네 곧 있으면 이 매출을 늘리지 못하면 니네 이제 곧 여기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 다음부터 뭐야 하락의 맛을 본다. 일본이 바로 그 잃어버린 20년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바로 그걸 지금 세계 경제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대형 업종에 대해서도 제가 뭐 지금 뭐 갑자기 영업이익이 요즘 늘어나니까 대형 회사들 좋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보면은 이 부분을 제가 말했듯이 이 부분을 같이 논평하는 레포트나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영업이익 늘어나고 뭐 올해 영업이익이 뭐 사상 최대 어떻게 되고 뭐 해가지고 뭐가 앞으로 계속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뭐 이런 여건에 대한 제반 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코멘트들은 잘 없어요. 이게 바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차트상은 뭐 지금 뭐가 며칠선이 어떠고 나중 이거 맞게 되면요 차트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은 그냥 꼬꾸라져. 그 차트가 뭐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투자하는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주식에서 나중에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벌면 뭐 엄청난 것 같죠? 결국 여러분들 워렌 버핏 제가 강의 때도 얘기해요. 워렌 버핏 2015년 1년 동안은요. 워렌 버핏 주식 수익률 마이너스였어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나라 코스닥 좋을 때 뭐 하다못해 20-30% 더블 번 개인들 많아요. 그럼 워렌 버핏은 주식 되게 못하는 거네. 그죠? 2015년 1년 동안은 주식 수익률 마이너스였으니까. 근데 아니잖아. 엄청 멀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어느 한 기간에 뭐 1년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투자라는 거는 나중에 긴 그림을 보고 누가 성공을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맨날 가도 차트 하면은 모르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투자라는 걸 할 수가 없어.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야. 그래서 동국제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철강도 지금 계속 좋다고 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저는 왜 좋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뼈가파로 올라오는데 왜 좋지? 아니 수요처가 늘어야 되는데 수요처가 늘 데가 없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야? 공장 짓는 거야?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한국판 뉴딜 정책? 미국은 돈이나 많아서 한국판 뉴딜 정책 할 수 있다고, 미국판 뉴딜 정책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엄청나게 뭐가 많아. 한국판 뉴딜 정책 뭐 얼마나 필 건데. 맨날 핀다 그러고 좀 피다가 흐지부지, 좀 피다 흐지부지. 저는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이거는 현금화를 하시는 게 전 낫지 않겠냐. 전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답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네. 사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 지금에서 그냥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지금 뭐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거는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파셔도 그 정도 시간적인 여유는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큰 그림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저도 이걸 정리를 할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봐가지고 요 가격에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자고. 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도, 이건,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시노팩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상승력이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예. 상승력이 좋은 종목은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무슨 뭐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게 많은 회사가 아닌 건 아시죠? 하루 거래 대금. 뭐 끼케어 10억, 뭐 10 왔다리 갔다리 하는 회사라서 제가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라서 이 회사는 그렇게까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회사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나와 주시는 게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갖고 계실 거면 30%가 아니라 한 10%만 갖고 계셔도 충분하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왜냐면 이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에 의해서 자꾸 차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10%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전부 그러면 지금 가격쯤에서 다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 건가요,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라면은 저는 굳이 이런 주식 안 끌고 가요. 저는 비전이 있는 주식을 주가가 빠지더라도 비전이 있는 주식을 가져가자는 주의지 굳이 비전이 없는 주식을 가져가자는 주의는 아니에요. 어떻게 답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그래도 좀 공부 많이 되셨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주시기 바라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의정부를 갑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 배달관 1층 세미나실에서 시간을 잘 보셔야 되고 1시부터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저번 주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나가요. 그래서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다고 격려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해드려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선과 관련돼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이제 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확실하게 들어놓으니까 좀 편하셨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걸 들어놓으면은 큰 그림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인천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 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시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좋습니다. 전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누구세요? 예, 서울 동작구에 사는 우창재라고 합니다. 동작구에 사시는 우창재. 우창재님? 예. 연세가? 60입니다. 60 주식 경력은? 좀 오래됐어요.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오늘은 진짜 주식 신생들이 없네. 그렇네요. 동작구. 동작구 어디예요, 동은? 상도동입니다. 상도동? 지덕사 있는데? 예. 어떻게 알아요? 지덕사? 너 그냥 빠발죠? 바로 지덕사 있는 데세요? 예, 맞습니다. 그 옆이에요. 예. 지덕사 계신 분이 저희 바로 조상이에요, 직계조상. 그래요? 예, 저희 바로 양념되고? 예, 바로 직계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계우선이 자기 직계 할아버지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 됩니까? 그렇죠. 예, 제가 바로 양념되고 직계조선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좋습니다. 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다? 할아버지가 참 요란하셨어요. 그래, 저희 할아버지는 좀 요란하셨죠.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예. 우리 우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텔코예요. 텔코예요? 얼마? 예. 9,500원에 80%. 또? 서울반도체. 예. 38,000원에 10%. 예. 골든브릿지. 예. 1,400원에 10%. 얼마요? 1,400원에 10%. 예. 요거는 버린 카드예요. 제가 버린 카드? 제가 봤을 때는 버린 카드예요. 예. 아니야. 표현 좋아요. 버린 카드. 쓸 카드, 버린 카드. 나 이런 표현 좋아. 역시 주식을 20년 하신 분이라서 역시 카드가 분명해. 예. 뜻하지 않게 버려진 카드도 있고, 그죠? 좋아요. 예. 일단은 지금 보니까 텔코가 제일 궁금하고요. 텔코에 80%. 그래서 수익은 좀 나 있죠.
네, 좀 네. 나셨네. 워낙 저가에서 이거 몇 년 갖고 계셨어요? 아, 오래됐어요. 지금 배당만 한 5년째 받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2만 원은 3만 원대 그때 4만 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예. 그 당시에 내려오면서 산 건데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근데 예, 비중이 좀 너무 높진 않아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제가 그런 생각 들어서 한번 요번 기회에 한번 정리할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근데 정리할 거면 5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잖아. 하지 맙시다. 조금만 더. 제가 왜 그러냐면 네. 텔코웨어라는 회사 자체가 무슨 회사예요? 저 음성 솔루션. 예. 네, 맞아요. 얘네 유무선 통신 솔루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신이잖아, 통신. 그렇죠. SK 쪽. 맞아요. 뭐 원유 땅에 그러니까 저 잘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거의 SK텔레콤하고 장사해 먹잖아요. 그렇죠. 예. 얘는 그래서 SK텔레콤이라는 데가 이 통신사 좋은 이유가 솔직히 뭐예요? 망하지 않잖아. 그리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한계는 있어요. 왜냐면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통신이 지금 다 깔렸잖아요. 이제 깔릴만한데. 그렇죠. 그리고 개인들 다 했고. 그래서 통신은 안전하고 어느 정도 장사는 되지만 성장이 없다라는 게 제일 통신의 한계예요. 그래서 항상 성장의 키를 찾을 땐 주가가 올라가요. 그걸 찾을 수만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저기 LG U 플러스가 그 성장 열쇠를 찾아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들은 이 성장의 열쇠가 그만큼 중요해요. 왜? 장사는 그냥 돼 먹는데 그래서. 그럼 다시 말해서 얘네는 자기 매출의 거의 한 90% 가까이 90% 정도? 90% 이상? 거의 그 정도를 SK텔레콤하고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는 뭐냐? 얘네는 그냥 있어도 쉽게 말하면 제가 이게 월봉인데요. 제가 이 월봉을 꺼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회사는 알아서 굴러가요. 알아서 굴러가요. 기본적으로는. 다시 말해서 주가가 그렇게 빠질 염려는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있냐 앞으로 올해. 근데 저는 요번이 되게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고 봐요. 왜냐? 지금 요번에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지금 경쟁이 붙으려 그래요. 요번 그 월드 거기 나가가지고 그 월드 콩그레스인가? 대회 요번에도 화두가 뭐였어요? 우리나라 통신 회사들의 화두는. 제가 알기로는 5G. 맞아요. 예. 이거 말 잘해야 되잖아요. 예. 5G. 5G의 탐험. 5G, 5G. 아니, 5G면 어떻고, 5G면 어떻게 또.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서로들, 그거는 좀 웃기지 않아요? 아니, 5G를 읽을 수도 있고, 5G를 읽을 수도 있고,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하여튼, 아우, 얘기하지 말아야지. 뭐지야.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신다. 저는 중립이에요, 중립. 특정 후보를 전 좋아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요번에 5G, 5G 이 부분에 있어서 요번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이, 통신회사들이 이걸로 지금 성장 키를 찾으려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올해는 계속 얘로 지금 팔아먹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장 키를 내놨을 때 성장 키가 안 먹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축구할 때 우리가 골 넣을 기회가 있을 때 골 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따라하죠. 기회를 못 살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상하게 우리가 위기가 꼭 찾아오죠. 마찬가지예요. 왜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지금 통신이나 이쪽 회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번에 5G라는 확실한 성장의 나름대로 키를 뽑아든 거야. 근데 요번에 이게 만약에 안 먹힌다 그러면 뭐야? 그럼 이제는 조금 얘네들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주가가 당분간 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5년 들고 계셨어요. 솔직히. 그러고 지금 주가 모습을 보여드렸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SKT 상대로 안정적인 장사 계속 해먹어. 그렇기 때문에 SKT가 잘못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동 단말기 통신법 그것까지 맞고 쌩 난리를 부르스를 쳐도 그죠? 더 이상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쉽게 말하면 용비어청가 거기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이밀시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리듯이 얘네들은 이미 뿌리가 깊어요. 통신사들은. 그래서 쉽게 흔들리는 회사가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그냥 계속 거기에 절대적인
매출을 내는 이 텔코웨어 같은 회사는 결국은 여기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지. 성장의 키를 찾아야 된다. 근데 이번에 통신사들이 뭐야? 5G로 그걸 찾으려고 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먹히면 얘는 시간이 이제 또 주구장창. 그리고 만약에 요번에 이게 먹히면 올라왔을 때 그때가 뭐예요?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무슨 말인지 정리 딱 되시죠? 가장 궁금한 부분 콕 집어주셨네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텔코웨어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그거예요. 5G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면 시간은 또 장기. 그런데 이번에 5G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먹혀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욕심내지 말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셔야 돼요. 계속.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지키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서울반도체가 바로 카드를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해가지고 아주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 서울반도체는 전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반도체는 매력이 없다고 보여요. 제가 항상 갭은 메꾸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수에서 갭은 거의 100%예요. 99.9라고 전 표현을 하는데 종목에서 갭 메꾸기는 95%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 5%에 안 메꿔지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서울반도체가 지금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울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이 제가 여러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바로 요 갭을 노려가지고 요 갭을 메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바로 이게 5%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종목에서는 갭을 못 메꿀 확률이 5%는 된다. 근데 그 5%에 걸려버리면 정말 재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95%는 메꾼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반도체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인정하고 10%밖에 안 되니까 그냥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골든브리치증권 어떻게 될까요? 버린 카드인데. 그렇지. 버린 카드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요. 지금 팔아도 돈도 안 되고요. 10%밖에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근데 그냥 어차피 버리는 카드 재미로 그냥 보실 거면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재미로 보세요.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어떻게 궁금한 거 싹 풀어드렸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요.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스피드 상담을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를 갑니다. 되게 오랜만에 가요. 배델관 1층 세미나실에 오후 1시부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번 주 강남 쪽에서 했던 강의 내용에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번 주에 뭔가 발표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리고 지금 미국 트럼프 쪽에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 요 부분이 이제 묘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 15일 날, 오늘이죠? 오늘이 북한, 큰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어떤 식으로 변동을 미칠 건지, 이게 위기, 기회, 과연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 아마 전략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들어놓으시면 방송에서 못 듣는 이야기들이 아마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요! 바로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스피드 하나씩 올려주세요.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20% 1,300원인데요.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예요. 이거는 나중에 관심 가져도 되니까 지금은 굳이 가져가지 말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매도를 해 주셨으면 해요. 굳이 끌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현금화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요번 주에 한번 주가가 움찔했죠. 요번 주에 한번 주가가 움찔했는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매력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1,360원 아마 요번 주에 보니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낫지 대원전선은 이건 가져갈 만한 주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더군다나 40%씩 이분은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요. 다음 종목. SK텔레콤. 좀 전에 말했던 SKT가 나왔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했던 말이 아마 주가에도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보세요. 그대로 나타나죠.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나타나는데 어때요? 그냥 쭉이죠. 이 회사들은 통신회사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야? 성장의 키가 없으니까 이게 월봉이에요. 이게 10몇 년 동안의 월봉이에요. 보세요. 10몇 년 동안 거의 20년 월봉이거든요. 20년? 20년 주가 흐름이에요. 보세요. 거의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을 보세요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통신주를 투자라고 사질 않아요. 왜? 아니 올라가야지. 올라갈 매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뭐 진짜 주식 50억 100억 해서 배당 되게 많이 받는다. 그러면 배당금이 꽤 되니까. 근데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아시잖아요. 1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이 10%가 안 돼요. 주식 1억 이상 하는 분이 10%가 안 돼요. 그런데 글쎄 그래가지고 배당금 얼마 나온다고 글쎄 이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굳이. 다음 종목. 예, NHN 엔터입니다. NHN 엔터는 지금 이제 주가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예, 이제 올라와서 또 이제 조정받으면서 올라갈 아주 전형적인 아주 교과서적인 지금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뭐 이건 뭐 저는 뭐 생각 안 바뀐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뭐 굳이 뭐 저는 뭐 이럴 때도 욕 먹으면서 다 버텼잖아요. 예. 근데 뭐 굳이 여기서 지금 제가 생각 바꿀 이유는 없죠. 예. 저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다시 매수 지금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외국인들 파는 것 같지만 보세요. 어때요? 다시 다 올려놓죠. 예. 보세요. 이런데 현혹돼가지고 한번 떨궈져 나가면 이런 데서 그냥 손절치고 끝났다. 그럼 뭐 그 사람은 이제 끝이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갖고 계시라는 게 큰 그림을 보고 자기 생각을 갖고 계시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한번 떨궈져 나가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는. 다음 종목. 예, GS입니다. 78 9, 3, 9. 예, GS입니다. GS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결정적인 저항 구간에 와 있죠. 55,000원 15%인데, 일단 이건 제가 15% 비중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모습도 그렇게 뭐, 단계 과열하게 올랐다 그러면 제가 조심할 텐데, 그런 것도 없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5만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아니면 일단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되는 모습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정도는. 다음 종목. 예, 969. 수산 INT입니다. 수산 INT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상승 패턴에 전형적으로 일단은, 안 좋은 패턴은 맞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신규 상장에서, 바로 빠지면서, 지금 신규 상장에, 안 좋은 패턴인데, 일단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9,240원이면 여기잖아. 요 정도에서 20%면 아직은 지켜보셔야 돼요. 왜? 안 좋은 패턴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오잖아. 아시죠? 알고 계시죠? 어디? 요 가격 근처까지. 요 가격이 얼마야? 대략? 12,000원 되나? 11,500원, 12,000원? 여기까지는 보통 올라와서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저항받으면서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서는 아직은 더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격 깨지면 이 가격은 얼마예요? 8,000원, 8,000한 6, 700원 되겠네? 8,600원 깨지면 얘는 손절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얘는 아직 바닥 확인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더라도, 다음 종목.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인데 롯데정밀화학 요즘에 좀 주가 상승했죠. 50% 갖고 계시고 41,000원 정도 되는데 매수가 괜찮은데 일단 아직은 매수가 조금 못 미쳤는데 죄송한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비중을 한 10에서 15%는 줄여놓으세요. 그리고 30에서 35만 가져가 보세요. 왜냐하면 얘 여기서 지금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가 내려가는 애들도 요즘 좀 나와요. 심심치 않게. 그래서 고지를 저 앞에 두고 요즘 뭐 제가 농담식으로 했는데 고지를 요 앞에 두고 하다가 요즘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비중을 여기서 약간 줄이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TCK입니다. TCK는 이제 저는 이제 뭐 TCK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뭐 안 보아요. 관심 꺼서 요즘은 뭐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전에. 그러고 나서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런 회사들. 근데 주가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매력은 전 이제 좀 많이 사라졌다고 봐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굳이 가져갈 만한 회사는 지금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전 이거는 현금화를 해시는 게 이제는 30%인데 더군다나 31,300원.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일단 좀 줄여놔 보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조정받는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조정받는 모습은 또 그러면 조정받는 게 괜찮으면 개인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기술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한번 이용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30%는 아니에요. 비중은 좀 줄이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글쎄요.
하여튼 어쨌거나 투자를 가리키는 방송은 전 우리나라에 사실상 없다고 봐요. 거의. 그래서 전 되도록이면 투자를 가르쳐드리고 싶고 제가 잘하는 거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많이 설명드리고 막 이러다 보면 상담이 좀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고 하여튼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라는 큰 그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 계속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갈 길 그냥 묵묵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낮에 20도가 넘는데요. 이제 점점 여름도 오겠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